자, 양지를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볼게요.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서쪽과 동쪽. 자, 서쪽과 동쪽으로 비교해 본다면 누가 봐도 입지상으로는 어디가 좋죠? 이 서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이미 좋은 데 가는 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주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개발될 지역을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자내느라고요. 그래서 반 발짝 정도만 내가 시간을 줄이면서 비용을 반 정도 더 주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금의 양지와 용인 SK 하이닉스 일대의 원산 배관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미 도심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서쪽은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이고, 지금 가봐도 아파트도 생기고 뽁짝뽁짝하고, 지금 SK의 일군 업체들이 이 양지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 식당가들 뭐 허름하고 이랬던 식당가들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기를 해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양지라고 해서 그래도 면 소재지에서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인력들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1차 벤더들이나 SK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미팅을 가까운 곳에서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이 지금 양지가 되기 때문에 또 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 서쪽 지역은 좋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내가 100에서 200만 원대에 도로 붙어 있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거 지역들이 일부 포진돼 있고 자연 녹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누가 봐도 도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내가 건물을 져서 이쪽 자연 녹지 지역들 같으면 건폐율 20%인데, 건폐율 20%로 해서 수익률을 지금 이곳 같은 경우도 원룸 뭐 6, 70만 원 다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지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서쪽 같은 경우는 뭐 큰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나 천천히 조금 올라도 되니 확실한 데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지금 이제 토지 원형지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동쪽을 많이 주목하시겠죠.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는 어떤 상품의 부동산을 끌어올릴까요? 저는 토지만을 하고 용인과 안성에 주목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파트, 경매, 재개발, 재건축, 주식, 코인, 이제 토지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30대 중반만 되어도 직장에서의 해고를 걱정하며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작은 자금으로는 경매를 기웃거리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낙찰의 기쁨을 맛보기도 어렵죠. 원금 손실을 경험이란 이름으로 맞바꾸기 일쑤입니다. 토지 전문가인 저에게 큰 자금을 가진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의 연락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시장에 진입하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인, 안성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에 돈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용인 SK 하이닉스로, 누구는 다시 삼성이 공사하는 평택으로, 어떤 이들은 용인의 양지로. 다들 주목하는 곳이 다르겠지만 하나를 삼으로 인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가격과 입지, 상승 여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 입지, 상승 여력입니다. 물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이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이 반도체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AI 전문가가 되긴 어렵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큰 부를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용인의 양지와 그 일대의 도로와 입지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지도를 또 켰는데, 지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용인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요. 전력과 물이 확보 안 됐다고 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합니까? 네, 합니다. 수백 편의 영상을 올렸으니까 다른 저희 영상들을 참고하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물은 어디서 끌어오고 전력은 어디서 끌어오는지 SK는 확보가 다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도 질문이 많아서요. 삼성 반도체는 물과 전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나가고 토목 공사를 해서 삼성이 이 좋은 입지를 찜은 해 놓겠지만 반도체 팹 공장이
태풍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동안은 제가 SK하이닉스의 원산 배감 완성 일대를 많이 했지만 이 위쪽을 좀 오늘은 입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위쪽을 또 주목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주목했던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의 북쪽이지만 전체 용인이라는 입지를 봤을 때는 용인의 동남쪽이죠. 이 동남쪽 라인들을 보면 기존에는 경부고속도로 라인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이 이제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용인의 동쪽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도로망이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로고속도로와 가로도로들과 연결되는 이 세로 도로들이 만나는 이 지점에 JC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이곳은 SK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삼성과 SK가 있지만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삼성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또 동탄이 있죠. 이 라인은 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냐면 이제 사통팔달 기업들이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 JC에서 가장 가까운 IC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발전됐던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시흥, 안산,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심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서쪽 라인들의 가로도로와 세로도로가 만나는 이런 JC들과 도로망이 촘촘해지면서 기업들도 선호하고 기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자꾸 또 생기냐면 기업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용인의 서쪽 라인들도 뭐가 많이 생겼죠? JC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용도 지역을 이렇게 치워볼게요.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 분들 양지 IC 일대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시는데 제가 양지 IC 일대를 한번 크게는 양분해서 서쪽과 동쪽 그리고 4등분을 해서 1, 2, 3, 4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자, 그렇다면 양지 IC는 왜 좋아지죠? 여기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에 두 개의 JC가 생기는데 이렇게 용인 JC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쪽에 북용인 JC가 생기죠. 그러면 이곳에 기존에 원래 있던 요 영동고속도로만 지나가던 곳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여기 JC가 생기면서 파급력은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죠. 8 더하기 8이면 16인데 이거는 8 곱하기 8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북용인 JC는 뭐와 만나는 거죠? 조금 크게 보면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JC가 위쪽에 하나 생기고요. 바로 아래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JC 두 개가 가까웠던 곳은 이쪽 서쪽밖에 없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중심 동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JC가 생기는 곳은 이제 용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또 있어요. 보시면 서용인 JC가 있고요. 바로 위쪽에 여기 뭐가 있냐면 서용인 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지명의 지역의 이름을 딴 곳 중에 IC가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는 곳들은 주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광역시급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이 정도 돼야 동 IC, 서 IC, 남 IC, 북 IC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용인의 서쪽 라인들 같은 경우 보면 지명이 그동안은 용인이라는 지명보다는 이렇게 가보시면 법정경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기도 지금 용인이잖아요. 용인 기흥구. 근데 여기 JC는 뭐죠? 용인 JC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여기는 신갈 JC였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신갈이라든지 위쪽에 이제 그 지명 이름들을 썼는데 지금 보시면 이 용인은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도로망이 촘촘해지면서 기존의 시골이었던 이 용인의 동쪽, 이 처인구 쪽에 벌써 수많은 JC와 IC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대에 다른 IC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이름을 붙이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곳에 이제 물류가 대규모로 또 들어오면서 이쪽에 그동안 아껴놨던 단 하나 남았던 동용인이라는 또 IC가 여기 생기게 됩니다. 자, 이쪽에 생기는데 여기 옆에 도면을 제가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대규모 물류 공장들이나 물류가 들어오고 여기에 또 JC가 하나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동용인 JC가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건데 이런 데 들어와 보면 이렇게 도로 계획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쭉 가까이 당겨서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거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대략 필지 계획 분할이 됐고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게 그냥 이걸 짠 치워보면 어때요? 이미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도로 공사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럼 벌써 이건 수년 전부터 도로 계획이 잡혔고 토지 보상이 나갔고 도로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현장 가보면 가격대가 이미 들썩들썩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에 이제 동용인 IC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남용인 IC 공사하는 현장도 보여드렸고 향후에 17번 국도 라인으로 다니던 물동량 차량들이 이제 반 이상은 어디로 다닌다? 굉장히 막히는 양지로 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막히는 영상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라인들로 가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다. 왜? 여기로 가는 곳은 이제 SK 하이닉스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차량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 공사,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이제 4차선이 2차선이 되고 향후에 2차선들은 2차선이 공사하게 되면 1차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교통 체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차량들이 17번국도를 통해서 이 318번 도로 라인을 해서 남용인 IC로 갈 거예요. 왜냐면 양지 쪽으로 가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출퇴근 차량들 계속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흐름이 느려요. 그래서 결국 여기를 통해서 위로 가거나 이제 서쪽으로 가는 물동량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위로 가도 지옥이고 이 318번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지나가도 지옥인 건 마찬가지니 이 남용인 IC를 들어가게 되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라인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서를 이어주는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수통량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이 용인 아래쪽 안성 구간은 큰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굉장히 수월한 교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남용인 IC, 그다음에 서용인 IC, 북용인 이제 JC와 북용인 IC 그리고 이제 동용인 IC까지 생기게 되면 이 일대는 굉장히 도로망이 촘촘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아닌 일반 수도권에 있는 위쪽에 비싸게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간 자기 공장을 처분하고 아래쪽으로 또 한 번에 자기가 10년, 20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가 상승을 바라다 보는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바로 이 용인의 북쪽과 아래쪽에 안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양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입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양지를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볼게요.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서쪽과 동쪽. 자, 서쪽과 동쪽으로 비교해 본다면 누가 봐도 입지상으로는 어디가 좋죠? 이 서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이미 좋은 데 가는 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주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개발될 지역을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자 내느라고요. 그래서 반 발짝 정도만 내가 시간을 줄이면서 비용을 반 정도 더 주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금의 양지와 용인 SK 하이닉스 일대의 원산 배감 그리고 안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미 도심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서쪽은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이고 지금 가봐도 아파트도 생기고 뽁짝뽁짝하고 지금 SK의 일군 업체들이 이 양지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 식당가들 뭐 허름하고 이랬던 식당가들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기를 해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양지라고 해서 그래도 면 소재지에서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인력들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1차 벤더들이나 SK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미팅을 가까운 곳에서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이 지금 양지가 되기 때문에 또 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 서쪽 지역은 좋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내가 100에서 200만 원대의 도로 붙어 있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거 지역들이 일부 포진돼 있고 자연 녹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누가 봐도 도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내가 건물을 져서 이쪽 자연 녹지 지역들 같으면 건폐율 20%인데 건폐율 20%로 해서 수익률을 지금 이곳 같은 경우도 원룸 뭐 6, 70만 원 다 받으니까요. 여기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지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서쪽 같은 경우는 뭐 큰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나 천천히 조금 올라도 되니 확실한데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지금 이제 토지 원형지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동쪽을 많이 주목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봤을 때 돈이 적고 그리고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한 100만 원 중반, 200 미만으로 잡아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250에서 300에 팔 수 있는 그런 실수요자들한테 팔려는 분들은 지금 2번이나 4번 이 동쪽을 주목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IC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쪽도 개발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도심이라든지 이런 너무 예쁘고 잘 돼 있는 전원마을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뭔가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도심의 확장은 좀 더 크게 보면 또 잘 보이는데 이 동쪽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서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용인에 보면 이 처인구청이라든지 용인시청이 이쪽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봐도 이런 지구 지정되는 곳들이 보시면 이 용인시청 앞쪽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낙후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북지구가 들어오고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발표되면서 이 일대가 좋아질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도심은 결국 구도심을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도심에 가까운 곳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양지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 42번 이 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로 이어지는 이 42번 도로는 지금도 물동량이 많은데 향후에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42번 도로의 통행량과 그리고 삼성반도체와 이제는 이 45번 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5번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시작되냐면 평택에 삼성반도체가 있는 이 38번 국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쭉 안성을 가로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로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와 평행안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동량이 많은데 향후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용인에서부터 안성의 요 사거리, 지금 여기 장서교차로까지 이제 여기는 8차선으로 계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성 구간은 지금 2차선, 그리고 용인 평택 구간은 4차선입니다. 근데 향후에 이 45번 국도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쭉 위쪽으로 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또 이어지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는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의 확장이 당연히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동쪽이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동쪽에 원형지인 여기는 보시면 대부분이 녹지 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죠.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 심리상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관리 지역에 뭐 계획 관리가 용도가 상향되면 생산 녹지, 뭐 자연 녹지가 되고, 그리고 녹지 지역이 용도가 상향되면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농림 지역이 농업 보호 구역이 되고 관리 지역이 녹지 지역이 되는 것과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내가 이걸 땅을 사놨다고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인의 재산상 너무나도 아주 과도한, 이 부분은 배감이나 안성이나 원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을 시나 도에서 개인한테 그런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한다거나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을 사서 주거 지역이 바뀔 거야 라는, 이런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일 때 그런 것들이 가끔 일어났던 사례를 비교해서 이런 데에 접목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원삼이나 양지 그리고 백암 시내가 이 아주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 뭐 천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라인들에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원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업체 이런 관리자분들, 뭐 SK 하이닉스의 관리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투룸 쓰리룸 이런 데 또 얻으시겠지만, 왜요? 회사에서 비용 다 대주니까요. 숙소 비용. 그러면 이런 고급 전원 단지들도 하나 둘씩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야 물론 사시겠지만 숙소용으로 하나 둘 임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지 땅을 살 정도의 큰 금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그다음에 전원주택들을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수익형 부동산인 임대를 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바꿔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형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쪽은 사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법정 경계를 보면 이제 이쪽에도 먹을 것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송문리, 이제 양지면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마평동, 송문리,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서 주북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더 위쪽 포구 쪽이야 뭐 예전부터 워낙에 가격대들이 있었으니까 이 라인들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평창리라든지 제1리 라인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원래는 양지에서 가까운 게 우선이었어요.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지 IC를 통해서 딱 전원마을 형성되었던 데가 이제 사암저수지 있는 저항리, 사암리가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 오히려 저항리, 사암리보다도 대규모 전원단지 같은 경우도 어떤 업자들이 어떤 자재로 어떻게 졌냐가 또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만든 이런 쪽에 이제 제1리라든지 이런 쪽에 전원마을들은 유명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원주택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트렌드에 의해서 점점 소멸이 되거나 인기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것들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